자, 우선 이 함수의 오른쪽 부분에서 이 오른쪽 부분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함수의 절단면을 오른쪽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가판이 아래로 처진 모습이고요. 아래에 함 안정기가 있고 여기가 절단면의 오른쪽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절단면의 오른쪽을 90도 방향에서 봤을 때 이 사진을 세상에 공개했을 때 사실은 한바탕 언론사들이 이 천안함 사실을 두고 발칵 한번 뒤집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함수 절단면의 오른쪽을 누구든지 다 봐놓고도 아무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고의적으로 담합을 해서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한 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 허망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천안함을 가스터빈실의 왼쪽에서 버블제트 어뢰가 폭발해서 두 동강이 났다고 했는데 오른쪽에서 바라보니 오른쪽에 이런 파손의 흔적과 스크래치의 흔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스크래치의 존재와 이 파손의 흔적을 문제 삼아야죠. 더군다나 지금 보다시피 이런 이상한 모양을 가진 특정한 파손 모양이 드러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모양 자체가 하나의 스모킹 건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이 모양이 무엇을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안함이 군함이고 바다에서 침몰했다면 당연히 바다에 있는 어떤 물체의 모든 형상을 대입해보면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형상인지. 이 모습은 잠수함의 스크류의 날카로운 끝부분을 닮았습니다. 아래의 검은 흔적도 그것을 닮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잠수함 날개가 부딪혀서 이렇게 철판이 이렇게 뚝 떨어져 나온 거 아닙니까? 잠수함 뒷날개가 스크류 날개가 부딪혀서 이런 흔적이 남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질 않아요. 왜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오른쪽에 이
스크래치의 의혹은 고의적으로 입을 닫았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는가 그렇게 바라봅니다. 자, 함수 절단면의 오른쪽에 이런 스크래치와 파손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간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 스크래치는 만약에 물론 없었지만 어뢰가 터진 적도 없고 버블 제트가 발생한 적도 없었지만 이 함수 절단면의 저쪽 반대편 왼쪽에서 그런 폭발이 있었다 해도 오른쪽 측면에 스크래치가 있었다는 것은 그것과는 별개의 또 다른 충격, 충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곳을 잘 살펴보면 이곳은 함수를 인양할 때 체인을 건 흔적이라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인양할 때 이 부분을 건드려서 파손시켰다는 그런 보도 내용도 없고 이 흔적은 인양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흔적도 아닙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최초에 올라온 이 천안함 함수를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하고 다시 일반에게 공개하기 전에 조금씩 터치를 해 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검은색 부분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색 줄이 쭉 이어져 있는데요. 마치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천안함 함수 절단면 우측에는 마치 자동차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은 검은색 마크가 있습니다. 진짜 자동차 바퀴에 스키드 마크처럼 보입니다. 명확하게 이 회색의 페인트와 이 검은색 천안함의 페인트 사이에 이 흰색 페인트를 뒤덮는 이쪽 검은색 페인트들이 좀 남았을 때 그것을 훨씬 뒤덮는 검은색 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사실 이 성분에 대해서 이 검은색 성분이 무엇인지 조사는 반드시 했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검은색에 대한 논쟁도 없고 이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고 이 흔적도 나중에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실 이 아래쪽도 뭔가 검은 것이 조금 이렇게 묻어있는 것이 보이는데 사실 확인을 좀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 모든 자료와 실물을 국방부에서 조사하고 국방부가 관리하고 국방부가 지웠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함수의 절단면 저 왼편에서 어떤 물체가 충돌을 하고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은 절단될 수가 없는 상태여서 잘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은 어떤 물체가
절단면의 저 반대편 왼쪽에서 강하게 충돌을 했을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의 철판은 가스터빈실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아랫부분을 충돌했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이 요 오른쪽 철판 근처까지는 절단이 되었을지라도, 충격에 의해서 절단이 되었을지라도 이 부분은 밀림 현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에 의한 오른쪽으로의 밀림 현상이 많지 않고 기껏해야 5cm, 10cm 뭐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파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놀랍지만 가스터빈 철판이 붙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오른쪽에 이런 스크래치와 파손의 흔적이 남았으니 이것은 최초의 충돌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충돌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차가 약 몇십 초 혹은 2분, 3분까지 그 정도의 시간에 한 2분 내외의 시간을 지난 후에 다시 생긴 스크래치, 충격의 파손, 이런 거란 겁니다. 그 흔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곳은 최초의 충돌에 부서지지 않은, 떨어져 나가지 않은 가스 터빈실 철판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비슷한 시기에 찍은 사진인데요. 백령도에서 함수를 인양해서 평택이 함대에 내려놓은 지 당일이나 아마 당일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도 역시 그 갑판이 쳐져 있는데, 갑판이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져서 녹이 드러날 정도로 무엇인가가 긁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최초의 충돌 시에 가스터빈실이 갑판을 치고 나가면서 이탈했을 때 여기를 이렇게 건들고 나갈 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상처내던 그 시간대에 같이 이것도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이 상처를 입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일단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왼쪽에서 어떤 물체가 강하게 충돌을 하면 이 아래쪽 선저 부분을 충돌해서 이쪽의 철판들이 떨어져 나가는데요. 충돌을 강하게 하는 순간 이 철판이 뒤로 좀 밀리면서 이 부분이 바깥으로 살짝 나오게 됩니다. 충돌의 힘이 아주 강했으면 강할수록 더 많이 튀어나오거나, 더 많이 튀어나오다가 더 강하면 아예 뚫고 나갔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 충돌의 힘이 요 앞 부분의 철판을 잘라낼 만큼, 그만큼의 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판은 여기서 이 정도를 잘라내고, 그 미는 힘이 이렇게 이쁘게 동그랗게 싹 동그랗게 돌아가는 철판을 뒤로 밀어서 이 부분이
살짝 짱구처럼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역시 옆에서 충돌해서 밀어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철판 자체가 이렇게 이쁘게 돌아가던 철판 자체가 짱구처럼 튀어나올 다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자, 제가 한미 절단면의 오른쪽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충돌을 한 후에 철판이 이만큼이 떨어져 나가고 이 충돌체가 가스터빈실을 따라서 한미 쪽으로 미끄러져 가버렸을 때, 그렇게 가버렸으니 여기에는 그 당장의 충돌할 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곳인데 각종 스크래치와 충돌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요. 함수 절단면의 오른쪽의 중요성은 최초의 충돌에서 생긴 파손의 흔적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군데군데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철판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셨죠? 이렇게 한 번에 힘을 받아서 떨어져 나가는 철판은 이렇게 대체로 깨끗합니다. 충돌에 의해서 떨어져 나갈 때는요.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갑자기 그것이 헝클어지고 지저분하게 뜯겨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폭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제2차, 3차의 다른 힘이 와서 그 파손을 일으킨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보듯이 이 부분에 이 철판 부분에 철판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휘어나온 철판 조각이 있습니다. 여기도 안쪽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온 철판 조각이 있습니다. 이쪽 철판이 휜 것도 한번 접혀서 반대편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단순하지만, 몇 개 안 되고 단순하지만 이런 것은 왼쪽에서 왼쪽에서 이 바닥으로 충돌해서 부딪혔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파손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철판이 좀 뒤로 밀렸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남은 건 이런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파손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유는 또 다른 첫 번째 충돌 말고 또 다른 외력이 여기에 접근해서 이런 현상을 일으켰다. 이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안쪽입니다. 천안함 함수에서 유일하게 안쪽이 파손이 됐는데 그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그 철판, 튀어나온 철판이 심각하게 찌그러져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진짜 이쪽의 충돌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국방부가 어뢰가 뻥 터졌다, 버블제트가 꽉 하고 밀려 올라왔다, 이 현상하고도 전혀 관계없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어떤 물체가 요 주름이 이렇게
동그랗게, 약간 동그랗게 형성을 하면서 이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밀고 이 철판을 구겨놨습니다. 뒤쪽으로. 이 철판도 최소한 8mm 정도는 될 텐데 그 철판을 양철판처럼 구겨놨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드러난 파손의 흔적이죠. 자, 다른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튀어나온 바닥 철판보다 한 2, 3m 더 안쪽에 있는 그런 철판입니다. 그런데 이 철판이 분명히 그 페인트가 긁히면서 상처가 난 모습이 보입니다. 안쪽을 좀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보면 이런 굵은 철이 무언가에 맞아서 비틀어지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안쪽은 긁히고 좀 이렇게 산만하게 상처를 입은 모습이 보입니다. 이 상처를 낼 당시에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이 바깥에 있는 바깥 철판의 안쪽도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줘서 흰색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그 바깥의 철판은 떨어져 나갔는데 이것에 떨어지는 것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도로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었다면 지금 남아있는 이 철판의 모습으로 봐서는 이 철판은 여기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구겨지거나 파손이 되어 떨어져 나가거나 그랬겠죠. 지금 붙어있는 이 모습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긁힘의 힘으로 보이는데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철판이 가스터빈실의 오른쪽 철판이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 긁었고 떨어져 나갈 때 다른 힘으로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안쪽으로 확 굽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언가가 들어와서 여기를 충격해서 안쪽으로 두꺼운 철판이 이렇게 밀려 들어온 물체에 의해서 완전히 기역자로 휘어져 들어간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무엇인가가 가스터빈실 안쪽으로 밀고 들어온 흔적입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로 확실하게 무엇인가가 밀고 들어와서 페인트를 벗겨내고 굽혀놓은 흔적이 확실합니다. 이 장소에 이런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상처를 내고 파손을 시킨 흔적은 어뢰가 폭발했다는 국방부가 말한 가스터빈실의 왼쪽 선저 바닥에서 어뢰가 폭발했어도 버블 제트가 터졌어도 또한 어떤 충돌체가 옆구리를 들이받았어도 여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인데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
바닥에서 일어난 일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 여기서도 일어난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듯이 갑판의 아래쪽이 아니라 갑판의 위쪽에 긁힌 흔적, 함수의 오른쪽에서 직접 오른쪽 방향으로 타격을 받은 흔적, 그리고 이 남아있는 이 바닥 철판의 불규칙한 뜯김 현상, 그리고 가스터미실 안쪽에 흰색 페인트가 있는 이 부분 평철판이 무엇인가에 들이받쳐서 찌그러진 모습, 이런 몇 가지의 현상들은 어뢰가 터졌든지 버블제트가 터졌든지 옆구리를 들이받았든지 전혀 관련이 없는 파괴의 장소에서 파괴가 일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것을 2차 충돌로 저는 규정을 합니다. 오른쪽에서 일어난 일은 2차 충돌이 있었다. 즉 천안함이 함수와 함미가 두 동강 나는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한 번의 충돌이나 파괴로 두 동강이 난 것이 아니라 최소한 2번의 이벤트가 있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 부분에서는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